민주당 전대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자율투표 방침을 세운 민주당에서 무더기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이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안전성이 검증된다면 일본 오염수 마실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해서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일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종혁 국민의힘 일산동구 당협위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먼저 어제 체포 동의안 표결과 관련해서 두 분의 생각을 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변인께서는 어제 결과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먼저 예상했던 결과였는지 먼저 좀 묻겠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도 저는 뭐 지금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의총에 가지 않습니다만 예. 친한 의원들하고 좀 물어봤어요. 예. 근데 두 분한테 물어봤는데 두 분 다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한 분은 가결되지 않겠느냐 하신 분도 있고 부결 되지 않겠냐 예측하신 분도 있는데 그만큼 쉽게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게 맞습니다. 근데 예. 그 제가 이제 뭐 대면하면서 보니까 당내 분위기, 네. 의원들 특히 이제 의원들 사이의 분위기가 최근 들어가지고 조금 바뀐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전에 이제 우리가 새신 의총하고 그럴 때만 하더라도 네네. 이제 뭐 아마 가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분들이 이제 예. 탈당도 했는데 네. 근데 최근에 국회 사무처를 이제 또 검찰이 또 압수수색을 했어요. 또 했는데 거기에 29곳의 이제 의원실을 이제 동선을 확보하겠다고 이제 무작위로 했고 그런 사건과 그다음 또 민주당 우리 당의 그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아무리 실세라고 하지만 그 인사청문회 자료가 유출됐다고 해서 또 최강욱 의원실 또 압수수색을 했어요. 근데 최강욱 의원은 그 MBC 기자하고 본 적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보좌진 8명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리고 압수수색하면서 보좌진 8명의 핸드폰을 다 가져가고 PC를 다 가져가가지고 의정 활동이 마비된 상태인데 참 코미디 같은 일이 그 보좌진 중에 한 명은 그 이른바 이 사건이 벌어진 작년 4월 이후에 입사했다는 거예요. 국회에. 이런 일들이 다 알려지니까 우리 국민들 사이에도 이게 도대체 눈만 뜨고 일어나면은 날만 바뀌면 민주당 의원들이 맨 압수수색 당하고 민주당만 향해서 그냥 검찰 수사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이런 것들이 의원들 사이에 좀 위기감이랄까 아니면 좀 분노, 예. 좀 화가 좀 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공천 관련된 뇌물 의혹으로 국민의힘 의원들 계속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수사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국민의힘 자체도 뭐 지금 상당히 미온적이라는 기사까지 났던데 그런 점들이 네. 영향을 미쳤고 조금 이따 얘기하시겠지만 한동훈 장관의 어제 발언 네. 결정적인 기폭제가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상하셨던 결과였나요? 예상 못했죠. 예상 못하셨군요. 왜냐면 뭐 저만 예상 못한 게 아니라 네. 모든 언론이 예상을 못했었고 민주당 의원들도 예상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 녹취록이 공개됐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정근 민주당 부총장인가요? 그분과 윤관석 의원이 주고받은 뭐 오빠 동생 하면서 네. 뭐 누구한테는 얼마를 줘야 돼, 몇 개를 줘야 돼, 뭐 내가 가져갔었는데 3개를 뺏겼어, 뭐 호남 출신은 줘야 돼, 뭐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국민들이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라서 이렇게까지 그걸 뭐 의도적으로 녹음한 게 아닐 테니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 구속 영장, 체포영장이 부결된다 이런 것들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21대 들어서 8명의 의원들에 대해서 체포영장 이 요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국민의힘 의원 2명은 모두 다 가결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지금 현재 추세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이 불체포 특권을 없애야 된다, 면책 특권을 없애야 된다라는 것들이 대세거든요. 그러니까 다 가결이 됐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6명의 의원 중에서 2명은 부결이 되고, 그러니까 가결이 되고 4명은 부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문제가 불거지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올 것이다라는 예상이 되기 전에 그 체포동의안에 왔던 2명은 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노웅래 의원부터 시작해서는 계속 부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가 봐도 방탄국회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윤관석 의원이 그 부결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검찰 수사에
그 부당과 정당 여부를 법원이 판결하는 게 아니고 의회가 판결합니까? 투표로 판결합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법원이 아니라 국회가 이것은 이 사람은 죄 없어, 이 사람 죄 있어 이렇게 판결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그것도 전혀 부당한 얘기고 두 분 다 뭐 당당하게 나가겠다, 뭐 당당하게라는 얘기를 계속 하셔서 뭐가 이렇게 당당한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아마 국민들 모두가 어제 판결을 부결되는 과정을 예, 보면서 이게 뭔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상황에서 뭐 두 분께서 예상을 하셨는지 등등을 지금 여쭤봤었는데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민의힘이랑 정의당은 가결을 당론으로 정했었고 민주당에 이번에 이렇게 된 것이 민주당에서 좀 반대표가 많이 나왔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표결 앞서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리고 두 의원은 또 어떤 발언을 내놨는지 보고 대담 좀 이어가 보죠. 그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됩니다.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직 특정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20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을 혐의가 있는 것처럼 문제 제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뇌물을 받은 것도 돈을 착복만큼도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제가 구속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말은 단 하나입니다. 결백하다 이것입니다. 예, 두 의원은 결백하다라는 입장을 이야기했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까지 들어봤는데 어제 의총 끝나고 의원 두 분 만나봤을 때 두 분의 의견은 다르다는 이야기해 주셨었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사실 표결 결과를 보면 거의 민주당에서 한 10명이나 20명 정도 찬성표를 던진 걸로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반반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데 조금 전에 들은 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민주당을 향한 이제 일방적인 검찰 수사에 대한 어떤 반발 심리가 있는 상황에서 죄송합니다. 보니까 한동훈 어제 법무장관의 발언이 꽤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사가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20명의 의원들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윤관석, 이성만 의원도 본인들의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그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받았다는 의심을 받거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런 표현도 아니고 아주 단정적으로 썼는데 특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여기 있는 그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모욕감이랄지 이런 게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한번 역으로 보십시오. 만약 문재인 정부 때 법무장관이 나가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국민의힘을 향해서 얘기했다면 국민의힘 의원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머리띠 두르고 벌써 나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입장이 달라졌다고 해서 법이 형평성이 있고 잣대가 같으려면 수사는 네 편, 내 편, 부인, 장모 빼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모두 똑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발언 저기 좀 전에 뭐 고성도 있었습니다만 이 발언이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설왕설래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법무장관이 저렇게까지 범죄가 뭐 특정된 것도 아닌데 사실로 확정을 하면서까지 와가지고 20명이 여기 앉아 있으니까 이게 공정하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자극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제 이제 뭐 대변이니까 기자분들 많이 보는데 네. 민주당 출입하는 이제 팀장들이죠. 반장들 사이에서는 정말 이거 한동훈 장관이 좀 자극한 거 아니냐. 일부러 좀 의도가 있는가 이런 얘기까지 언론인들이 합니까? 한 장관이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그 언론인들 얘기도 해줄 수 있으니까 전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의심하지 마시고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에 대해서 그런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특정을 했는데 윤관석, 이성만 의원 사실상 구속영장 가지고 갔을 때 자신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기사도 나오고 있고 언론인들도 다 얘기하고 있다. 특히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만 좀 더 짚어드리면 이분들이 지금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이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고 해서 수사가 끝나고 재판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공격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가서 재판 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지금 그런 추세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재판 가서 치열하게 다퉈가지고 죄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뭐 형량을 받든지 뭐 죄를 받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검찰이 잘못 수사했으면 무죄가 나올 것이고요. 그 과정은 진행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한동훈 장관이 어떤 발언을 사실 내놓을 것이다라는 것은 언론에서도 그렇고 계속 주목을 하고 있었던 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조금 전에 들은 그 발언을 함으로써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이 바뀐 걸지 혹은 원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받았을 것 같기는 해요. 자존심 상했다 뭐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승전 한동훈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 모든 것들이 뭐 한동훈 때문에 뭐 이번에 부결된 것도 한동훈 때문이고 결국 한동훈이 그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부결시킬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라는 식의 논리를 몰아가는 것은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번에 이 체포 동의안은요, 이 통과됐다고 해서 그분들이 구속되는 거 아니거든요. 체포 동의안이 통과되면 그분들이 법원에 가서 판사님 앞에서 본인들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거예요. 본인들이 혐의가 있다 없다를 갖다가 그럼 그 판사님 앞에서 그걸 규명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죄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만약에 그게 체포 동의안이 통과됐는데도 판사님 앞에서 가서 판사가 기각을 한다면은 예. 그러면 굉장한 논란이 될 거예요. 검찰 수사가 뭐 이렇게 엉망이냐. 이렇게까지 해서 체포동의안까지 국회의원에 대해서 통과시켰는데 구속이 안 되는 거 보면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도 지금 원천 차단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판사님 앞에 가서 해야 될 얘기를 동료 국회의원들 앞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죄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예. 그 얘기를 왜 국회에서 하는지, 그리고 거기서 무죄가 입증됐다. 동료들이 우리가 다수당인데 지금 탈당했으니까 뭐 민주당은 아닙니다만 예. 우리가 동료 의원들이 나의 무죄를 갖다 입증해 줬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해당 사항은 없음이고요. 조금 안타깝습니다. 뭐 한동훈 장관의 얘기가 적절했느냐 부적절했느냐 뭐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걸로 해서 저 부결시킨 것들 자체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좀 전략적으로 한 장관이 좀 발언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그러니까 한 장관의 발언 자체를 보고는 좀 어떤 생각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네. 그게 과연 적절했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걸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 얘기했으면 더 나았겠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장관이 이런 투표 결과를 예상을 해서 그럼 정치적 천재계예요. 그런 자극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건데요. 그런 그 발언 자체가 뭐 어떤 발언을 해도 자극을 좀 받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발언을 한들 뭐 자극을 안 받겠습니까? 그 오늘 오전에 조응천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그 민주당 지도부가 이 좀 반대를 개별적으로 좀 요청했을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을 해서요. 뭐 실제로 좀 가능성이 조응천 의원이 어떤 뭐 취재를 하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예. 제가 아는 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 없었습니다. 없고 예. 자율 투표가 맞고요. 예. 우리 김 의원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저는 한동훈 장관의 이번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20명이 특정되지 않고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두 분에 대해서도 아직 혐의를 다투고 수사가 안 된 상황에서 이제 재판도 시작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와가지고 20명 얘기를 돈봉투를 받은 거 지목받는 분들이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게 불공정하고 공정하지 않다. 이거는 여야를 한번 바꿔보십시오. 역지사지하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발언이죠.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론과 이 정치권 사이에서는 정말 한동훈 장관이 이게 설사 정말 판사한테 가면은 영장 기각되면 수사 어떻게 했느냐. 우리 김 의원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엄청난 후폭풍과 비난을 받을 거가 우려되기 때문에 일부러 자극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 자체가 저는 이런 얘기들 도는 것 자체가 한 장관도 부적절하고 상당히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민주당의 앞으로의 좀 이야기를 좀 여쭤보면은 어쨌든 체포동의안은 두 의원 모두 부결이 됐고, 근데 사실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돈봉투도 있었고요,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뭐 사과도 하고 앞으로 쇄신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부결이 됨으로써 앞으로 쇄신에 좀 탄력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이제 관측이 있는데 뭐 어떻게 좀 별개로 봐야겠습니까? 아니면 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런 지적을 하는 국민들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좀 아픈 대목이죠.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걸로 자꾸 이제 여당에서나 검찰에서나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방탄하느냐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다시 한번 돌아볼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두 분 의원들이야 이제 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대응을 잘하면 될 것 같고요. 김남국 의원권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당도 윤리특위에 제소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 제소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징계를 받으면 될 것 같고, 저는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이 국민들께 좀 실망드린 부분이 있으면 반성하고 쇄신하고, 그래서 저는 혁신위가 조만간 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혁신위원장도 인선이 되고 혁신위가 구성이 되면은 우리 민주당을 사랑하시는 우리 당원 지지자뿐만 아니고 국민들께 좀 변화되는 모습, 또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마음을 얻고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모습들, 실제로 바뀌는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렇게 민주당에서 이번에 이렇게 부결이 됨으로써 방탄이라는 것이 좀 프레임으로 공격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앞으로 혁신의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민주당을 보시는 상대당의 입장은 또 어떤지 궁금한데요. 그 혁신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실질적으로 말은 혁신인데 행동은 그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말의 진정성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거의 모든 정당은요, 기소가 되면 당적이 박탈돼요. 당적이 박탈되는데 민주당은 거꾸로 기소가 돼도 당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표나 무슨 다른 당직 모두 다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어도 출마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바꿨어요. 네. 이게 무슨 혁신입니까? 그건 혁신과 정반대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국회의원들의 면책 특권이라든가 예, 예. 불체포 특권 이거 포기하자, 이거 없애자라는 것들이 전체적인 흐름이고 그게 혁신입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은 그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혁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던 분 이래경 씨가 했던 예. 발언들, 뭐 코로나는 미국이 진원지고 천안함은 뭐 자폭한 것이고,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이런 분을 혁신위원장으로 앉혔는데, 앉혔다가 결국은 거센 비난 때문에 좌절됐습니다만, 이런 과정을 보면서 도대체 민주당이 하겠다는 혁신은 뭐냐. 말로는 혁신인데 그 혁신은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비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위협, 그다음에 돈봉투 의혹이라든가 김남국 의원에 대한 그런 공격 비판들, 이런 것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냥 물타기로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민주당과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좀 더 이야기를 깊게 나눠보겠고요. 어제 대정부 질문 첫날이었습니다. 여야가 일본 오염수를 두고 또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 여기서 한덕수 총리가 한 발언이 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총리께서도 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마셔도 좋다고 생각합니까? 완전히 과학적으로 처리가 된 거라면은 그 총리는 기준에 그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어요? 저는 완전 마시겠죠? 기준에 맞다면 저는 마실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어요? 네, 그 우리가 한번 공수를 해볼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총리님 마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시겠습니다. 총리님 직계 가져가고 저는 성일종 의원님하고 저는 충분히 젊다고 성일종 의원님 생각하는데 직계 가져가고 서산 태안 지역구 주민들하고 같이 드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거는 그 정화된 지역구 저 대표 의원이니까 같이 마셔야죠. 저는 일본 정부를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분명한 거는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분명한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하자 하는 정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네, 내용을 함께 봤으니까요. 좀 어떻게 보셨는지 듣겠습니다. 저 질문은 너무 자극적이고 퍼퓰리즘적인 얘기죠.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에서 얘기한 당신 마시겠느냐, 총리 마시겠어요? 그다음에 또 그 성일종 의원까지 끌어들여서 그 지역구 의원들까지 다 마셔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2008년에 광우병 시위 벌어졌을 때 그때 어떤 연예인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마시겠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선동을 했고, 그다음에 그 민주당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도 너 좋으면 미국산 쇠고기 너나 먹어라는 식으로 많이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났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저도 마실 수 있습니다. 저도 만약에
정화된 그 물이라면 저도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과학자들도 모두 그것은 정화되면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왜 못 마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가지고서 마치 무슨 그 과거에 광우병 너 미국 소고기 먹어. 네가 그렇게 좀 너나 미국 소고기 먹어. 이런 식으로 감정적이고 자극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무슨 지역 주민들까지 끌어들이면서 저게 과연 그 대정부 질문에서 제대로 나올 수 있는 질문인지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왜 한국 총리가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를 마신다고 합니까? 한덕수 총리는 일본 총리입니까? 왜 마십니까, 본인이? 안전하다고 그렇게 하면 일본 총리가 먹으라고 해야죠. 한국 총리로서. 일본 총리 드세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바다는 결코 오염시킬 수 없다. 이제는 우리 생선이 수산업이 다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후쿠시마 방류 저지 및 규탄 결의안을 낸다. 이거 민주당 의원들 얘기 아닙니다. 불과 2년 전에 지금 당대표하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박진 외교부 장관, 조태영 국가안보실장 이런 분들이 다 동의를 해가지고 발의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저지 및 규탄 결의안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예. 2년 사이에 뭐가 바뀌었습니까? 이제 방류가 임박했다는 것밖에 없지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중국, 러시아 다 반대하고 태평양 연안국가 18개 국가가 다 반대합니다. 최인접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는 뭡니까?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반대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이거를 왜 정파적으로 가져갑니까? 이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 수산업 전체에 걸렸고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해라. 이거 방류하면 안 된다. 잠실에 있는 석촌호수 4분의 1밖에 안 되는 137만 톤이니 앞으로 계속 또 쌓이겠죠, 핵 오염수가. 그러니 그렇게 안전하다면 당신들 국내에 소비를 하거나 그렇게 그게 그마저도 싫으면 저수지 파가지고 보관해라. 이게 잘못된 주장입니까? 비용 들면 우리가 모금이라도 하겠다. 시민단체 대표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국제연대라도 하겠다고. 그 왜 안 하겠습니까? 그거는 일본이 자국 내에 안전하다고 하면서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정부가 나서가지고 그걸 묵인해 주려고 합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렇게 정파적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이거를 방류한다고 했다면 저는 그것도 반대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기승전 이재명 대표, 이재명, 기승전 민주당, 국민의힘 의원들이든 국민의힘 사람들 그쪽 분들 정말 공격 많이 합니다. 그냥 이것저것 붙여다가 따져 들어가면은 팩트도 많이 틀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게 공격합니다. 근데 왜 지금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정권을 줬을 때는 선출을 했을 때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제발 좀 경제도 살려주고 민생도 좀 챙기고 후쿠시마 오염수 들어오지 않게 해주고 이걸 하라는 거지. 1년 내내 수사해가지고 검찰 동원해서 경찰 동원해서 국세청 동원하고 감사원 동원해서 야당 잡고 야당 대표 잡고 시민단체 잡고 노동자 잡고 이런 것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알겠습니다. 저는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일본 총리가 그걸 마시라. 아니 지금 그 대정부 질문에서 우리 총리한테 물어본 거 아닙니까? 마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한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인지 잘 모르겠고 두 번째. 지적해 드릴게요. 지금 이제 수산물 생존이 걸린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2011년에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지금 130톤이 그 방류가 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염수가 30년에 걸쳐서. 근데 그때 당시에 137만 톤입니다. 137만 톤. 137만 톤. 톤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쓰나미가 몰려와서 그때 방류된 양이 지금 137만 톤에 약 1000배 정도 되는 양이 방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우리 근해에서 계속 체크를 했어요. 방사능 수치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는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도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많은 양이 쏟아져 내려갔었는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10년 뒤에 이것을 30년에 걸쳐서 137만 톤을 그 정지해서 내보낸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 수산물의 생존에 걸려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과학적 근거인지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안 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문재인 정부 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니까 일본이 그것을 제대로 정제해서 내보내면 저희는 반대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론하시겠습니까? 예, 해야죠. 총리 얘기를 한 건 뭐냐면 한국의 총리가 왜 와가지고 질의한다고 해서 그걸 먹어가지고 제가 안정성을 입증하겠다고 한 게 우리 국민들을 볼 때 그게 타당해 보입니까?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오염수 방류되는 거 반대하겠다고 규탄 결의안까지 내신 분들이 그분들이 당대표와 지금 외교부 장관 국가안보 실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 계신데 지금 우리 바다 지키기 국민의힘 TF 단장하시는 분이 성일종 의원인데 그분이 결사적으로 방류 반대하고 다녔어요. 문재인 정부 때. 아니 정치가 아무리 그렇다도 표리부동한다고 해도 2년 만에 이렇게 입장 바꿔가지고 이분들이 일본 정부 입장을 들어가 도쿄전력에 취업하셨습니까? 도쿄전력 입장을 이렇게 호응하고 다니고 본인들이 자민당 의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을 지키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꾸 일본 편 들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고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 연일 논란이 됐었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입장을 냈네요. 대사는 가교 같은 역할이다. 가교 역할이 적절하지 않으면 본국과 주재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이렇게 입장까지 밝힌 배경, 이유, 필요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싱하이밍 대사의 그 발언 자체가 너무나 그 외교의 상식을 벗어나는 무례한 일이었고 한국민을 모독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정부 여당의 대응은 필요한 거죠. 저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15분 동안 그걸 지금 민주당에서 다 생중계를 한 거 아닙니까? 예. 대사가 마치 무슨 옛날에 그 조선시대 마렵에 원세계라고 있었습니다. 위안스카이라고. 이분이 와서 거의 총통처럼 대한민국의 그때 당시엔 조선이죠. 조선의 고종이라든가 그 왕들에 대해서 겁박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하무인격으로 그 조선의 외교라든가 경제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했는데 지금 저분이 그런 처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고 어떻게 서열 8위에 대한민국 서열 8위엔 야당 대표가 가서 그 중국의 국장급에 불과한 그 더구나 주재국에서 말이죠. 그것을 생중계하면서 저분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떠들어대는 걸 가만히 듣고 앉아 있어야 됩니까? 그거는 국민들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무슨 부른 것도 아니고 대사관을 찾아갔어요. 대사관을 찾아서 생중계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국민적 그 뭐 분노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 적절하게 표시하는 것들은 네.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뭐 나선 것이 적절하다라는 평이신데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싱하이밍 대사 그 발언 네.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 발언 보고 좀 마땅치 않더라고요. 저렇게 용어 쓰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뭐 조치를 해가지고 또 항의를 했으니까 그 자체는 뭐 전 정부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네. 뭐 대통령실의 그런 입장 자체도 뭐 대통령이 알아서 냈겠죠. 판단해가지고.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제1야당 대표를 공격하는 건 저는 좀 과도한 것 같아요. 내용을 제대로 듣기나 했습니까? 야당 대표가 왜 갔는지를 보셨습니까? 초대를 해서 갔어요. 지금 그걸 마치 또 유치하게 한동훈 장관은 나는 초대받았지만 안 갔다. 김기현 당대표 나도 받았지만 안 갈 거다. 좀 정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유치하지 않습니까? 본인들 그렇게 싱하이밍 대사 못마땅하면 가서 지적을 하세요. 그게 국민들이 바라는 거 아닐까요? 이재명 대표가 가가지고 한 4가지, 눈에 띄는 것만 4가지를 지적했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지금 보수 정부죠. 윤석열 정부도 보수 정부 맞지 않습니까? 노태우 정부가 30여 년 전에 뚫어놨던 한중 수교 이후에 중국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 무역 흑자국입니다. 우리가 흑자를 내는 나라예요. 네네. 근데 이 정부 들어가지고 1년 만에 최대 무역 적자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제 관세청이 또 발표했는데 적자 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여당이 안 하니까 제1야당 대표가 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다 들었지 않습니까? 제기하고 비공개 자리에서도 또 제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수출기업, 그 수출벽에 딸린 우리 노동자들, 근로자들, 그 수백만의 가족들 생계가 걸린 문제 아닙니까? 이거 제대로 살펴달라. 우리 애로점이 많은데 시정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한반도 안보 문제, 중국의 지렛대 역할을 그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공동 대응하고 그리고 명동에 우리 예전에 중국 관광객 넘쳐났었어요. 그때 중국에 대한 이미지 아주 좋았습니다. 당대표가
단체 관광 허용해달라고 해서 싱하이밍 대사가 얘기한 게 기사가 다 났어요. 적극적으로 본국에 전달하겠다. 이게 국익을 위한 외교가 아니고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게 또 필요한 거예요. 그 자체에 대해서 싱하이밍 대사의 태도나 말의 수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이재명 대표도 좀 마땅치 않았다고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대로 하되 제대로 된 우리 국익을 못 지키는 부분들은 제대로 지켜낼 수 있도록 외교를 하는 거 그게 제1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다. 예, 이런 가운데 지금 언론에서는 뭐 싱하이밍 대사의 처신에 대해서 뭐 여러 의혹도 좀 제기하고 있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참에 이 중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에 대해서 좀 개정해야 된다라는 이제 필요성까지 강조를 하고 있고 여당 일부에서는 싱하이밍 대사에 대한 어떤 추방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추방 얘기는 너무 과도한 얘기인 것 같고요. 예. 감정적인 대응인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그 각국에서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갈등이 가다가 네. 예를 들면 일본과 중국 같은 경우도 생각부 열도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거의 단교 위기까지 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네. 결국은 지금 현재는 한중일 어떤 나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것도 어느 식으로는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중국 그 교포, 쉽게 얘기하면 그 중국 국적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영주권을 가졌을 때 투표권을 주는 네, 문제는 2005년도에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인데 처음으로 아시아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그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예. 시작을 해서 지금 약 12만 명 정도가 네, 이제 네. 그 영주권을 가지고서 투표권을 행사한다고 하는데 네. 그 중에서 한 10% 정도가 투표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근데 그게 압도적 다수가 중국이에요. 압도적 다수가 이제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영주권을 획득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중국에서는 전혀 그런 것들을 투표를 같은 것들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호혜 원칙을 예. 그 논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뭐 여기서 저희가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네. 국가 간의 관계 예를 들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 법무부에서 잘 검토를 해서 결정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나오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논란들 어쨌든 해결은 해야 되고 해소는 해야 되는데 좀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중국 대사관 갔을 때도 강조하셨던 말씀을 좀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한중 국민들 사이의 감정도 더 이상 악화돼서는 안 된다. 그것도 정치인들, 책임 있는 정치인들의 자세에 달려 있다. 그건 중국 측도 말 같은 거 조심하라는 얘기를 전달한 거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전달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윤핵관의 맏형이라고 하는 권성동 의원이 상당히 자극하는 발언 아닙니까? 마치 중국인들이 이거 10만 명이고 이 중에 투표권 10만 명이면 한 몇 퍼센트 할까요? 20, 30% 지방선거 낮아질 텐데 몇만 명 수준인데 이분들이 표심을 왜곡할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게 국민들 또 이렇게 반중 정서 있는 분들도 자극하는 얘기인데 정말 책임 있는 정치인이고 윤핵관의 큰형이라고 한다면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계속 자극하는 게 맞나 싶어요. 저는 이런 표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 납니다. 마치 안방에 있는 여포 같아요. 안방 여포라고. 아니 일본에 대해서도 일본 사람들 우리 독도 자기 땅이라고 하고 강제동은 없었다고 부인하는데 일본 장관들 이런 사람들한테도 좀 할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고 저는 이 얘기를 어느 보도를 보니까 좀 씁쓸하더라고요. 이번에 싱하이밍 대사 저도 마땅치 않다고 했습니다만 이분이 비공개 때 그랬다는 거예요. 미국은 겉으로는 저렇게 우리하고 지금 이렇게 갈등이 있지만 물밑에서는 다 만나고 있다. 실익을 다 챙겨가고 있다. 근데 왜 한국 정부는 아예 모든 대화를 안 하는지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하고 일본이 고위급 회담한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들이. 이러다가 미국하고 일본은 자기 국익 지키겠다고 다 뛰고 있고 나서는데 우리는 무슨 가치 외교한다고 나섰다가 패싱당하게 생겼습니다. 국익이라는 건 외교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전쟁 중에도 외교가 필요한 건데 제발 좀 감정적이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 말만 듣고 잘못된 이 가치 같은 거 잘못된 데 경도되지 마시고 외교는 실용이고 정말 국가의 존위, 국민의 생명, 기업의 생사 이런 국익을 지키는 외교라는 거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100% 맞는 말씀인데 정말로 그런 실익 외교를 하고 그 국익을 위한 외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그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 정말 짝사랑에 가까울 정도의 그 일방적인
그런 애정 구걸 뭐 이거 뭡니까? 결국은 알고 보니까 북한하고 트럼프하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김정은은 이거 문재인 빼고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이런 편지를 계속 주고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뭐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있고 그러면서 북한에 가서 계속 김정은 손들어주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제발 그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보면서 실리 외교, 국위 외교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한마디 할까요?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영공이 뚫렸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외교 안보가 이렇게 흔들리게 됐습니까? 저렇게 비판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비판만 하지 마시고 무슨 뭐 무인기 왔다 갔는데 왔다 간지도 몰랐잖아요. 도청공 나왔는데 미국에 우리가 항의를 한번 했습니까? 제대로 된 거 하나 없이 여전히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문재인 정부 탓만 합니다. 뭐대로 정권 잡았습니까, 진짜? 뭐 하려고 정권 잡으셨어요? 문재인 정부 탓만 할 거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도 좀 보여주시고 경제 정책도 좀 내놓으시고 안보 정책도 좀 내놓으시고 수사만 하지 마시고 제가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예, 짧게만 듣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했던 그 완전히 비정상적인 것들을 되돌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한일 관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죽창가를 부르면서 반일 예를 들면 불매운동이나 벌이고 이런 거 같은 것들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것들로 해서 결단을 내려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한미 관계도 마찬가지고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이제 주권 국가로서 할 말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재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혁 국민의힘 일산동구 당협위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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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